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자, 오늘 방송 날짜는요, 2026년도 2월 20일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6배 상승 가능 이유 한번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머스크가 만들어낼 기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게 긍정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주말에 또 들어가게 되시죠. 보통 설날 연휴를 보낼 때에 되게 피곤하잖아요. 뭐,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또 밤새도록 얘기하고, 또 밤새도록, 고수도 또 치고 해서, 정말 가족이 우애가 더 깊어지고, 옛날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시절이 되게 그립거든요. 그래서 보통 설날 마치면요, 엄청 피곤하죠. 뭐 코피도 쏟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또 주말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좋죠. 좀 더 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쉴 때 쉬더라도요, 운동을 놓치지 마세요. 또 설날 때 많이 드셨으니까 주말에는요, 그냥 미친 듯이 운동하세요. 그냥 매일매일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조깅하시고 또 근육 운동도 하시고 하면요, 되게 좋습니다. 몸의 피로가 사라지고 건강해지는 걸 느끼게 됐죠. 자,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해서 날짜를 먼저 언급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을요. 왜냐면요, 요즘 하도 이상한 녀석들이 많아가지고 제 영상을 그대로 불법적으로 카피를 다 해버려요. 제 썸네일을 그대로 카피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이거 이상하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 물론 지금 제 걸 카피하는 친구는요, 뭐 동남아에 기지를 두고 있다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썸네일하고 내용도 그대로 갖다 올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1년 전 거도 갖다 올리고 제 과거 영상을 퍼다 올리거든요. 계속 뭐 하루에 몇 개씩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영상들을 올리니까 과거 영상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라고, 요즘은 이제 제 같은 썸네일이 오더라도요, LA 정교스TV를 아래쪽에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가 날짜를 언급하니까 날짜를 들으면서 확인하면서 적어도 제 영상은요, 일주일 내외, 그 정도에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막 그런데 뭐 몇 달 전 거, 6개월 전 거, 1년 전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이상한 녀석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기업들 소식과 그리고 경제 상황들, 매크로 이슈들까지 한꺼번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오늘 대법원에서의 그 판결이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를 낳고 있거든요. 아마 주말 동안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금요일 이 저녁 때라서요, 지금 이제 내일 주말 동안도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또 주말 동안도 그 대법원의 영향들 또 분석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이 데나임스가요, 오늘 나온 거에 대해서 데나임스가 그냥 대략적인 또 분석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일부 방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 드렸잖아요. 정치적인 영향, 어떤 트럼프에게는 어떤 지금 데미지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경제적인 이 주식에 대한 영향도 대략적으로 한번 제가 살펴봐 드렸죠. 안 보신 분 한번 보세요. 일부 영상이요. 자, 그런데 데나임스가요, 이번에 나온 거에 대해서 데나임스 뭐라고 하냐면, 자, 보십시다. 자, Scottish ruling against Trump tariff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SCOTUS 있죠. 이거는 우리가 대법원을 Supreme Court라고 그러잖아요. 그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트스 하게 되면은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 합중국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SCOTUS 하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미 연방 대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SCOTUS, 미 대법원이요, 오늘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이거는 불법이다, 위헌이다, 너의 판단이 지금 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헌법을 너무 넘어섰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빨간색으로 하나 보시면요, We believe this will act as a net positive for tech with the financial relief for many companies라고 합니다. 자, 데나임스는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걸 막아섰다, 트럼프의 소위 이 어떤 그 무소불위에 이번에 막 지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태클을 딱 건 건요, 이건 오히려 굉장히 net positive 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술주 기업들 있죠. 기술 기업들에게
전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net positive요. 제가 이렇게 또 저도 봐드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with financial relief예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에게 financial relief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뭔가 오히려 안도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굉장히 이 많은 기업들이 돈을 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게요.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뭐 다른 나라들에게 관세 때린다 그러면 그 나라에게서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미국 기업들 있죠.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인데 수입 업체들이 다 돈을 내는 거라고요. 그 세금처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수의 보수 쪽도 그렇고, 또 진보 쪽도 그렇고 잘 몰라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사는 거에 바쁘가다 보니까 땅덩어리도 크다 보니까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도요. 근데 지금 이 관세라는 걸 사실 특히 보수 쪽 사람들은요, 막 트럼프 지지하잖아요. 관세 잘했어 이러는데 결국 관세는요, 미국 기업들에게 소위 세금을 뜯어내는 거나 삥 뜯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우리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돈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서 한번 정리를 살펴봐야겠죠. 예를 들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정말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걸 따진다면요. 좀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일단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금이라는 게, 관세라는 게 미국 기업이 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사실은 미국 기업들에게 오히려 재정적 여유를 주는 거죠. 왜냐면은, 안 내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돌려받는 소송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부 다 이 테슬라도 아마 소송 낸다 그럴 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다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까지 돈을 낸 사람들 있죠. 해야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돈을 억지로 낼 수밖에 없었던 거, 자, 그거 다 돌려받기 위해서 지금 소송 이제 다 진행하는 거죠. 이미 많은 기업들이 다 걸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판결 나게 되면 바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재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Creating greater supply chain visibility입니다. 그러니까 supply chain 있죠. 이 supply chain 공급망에 있어서 가시성이 확보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동안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관세가 다 제각각이었잖아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거 25%, 뭐 한국에서 들어오는 거 15% 하다가 또 이번에 25% 올렸죠. 또 뭐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거 알루미늄 이런 것도 25% 때리죠. 브라질에서 커피 들어오는 거 15%. 정말 복잡하게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공급사들은 골칫덩어리죠. 왜냐? 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실 모든 제품들의 그 부품들이 다 곳곳에서 들어오잖아요. 하나는 중국에서 들어오고, 하나는 캐나다에서 들어오고, 또 어떤 거는 필리핀에서 들어오고, 베트남에서 들어오고,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양한 이 소위 부속품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관세가 다 매겨지면 골치가 아플 지경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자동차만 보더라도요. 어마어마한 그 서플라이 체인 부속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들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한 곳에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급망에 있어서 되게 골치가 아팠었는데 이제는 공급망에 있어서 뭔가 관세가 없어지게 되면 괜찮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면에서는요. 테크 기업들에게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지금 또 전체적으로 다른 또 이 소스를 통해 가지고 10% 일괄적으로 때리겠다 지금 벌써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찾아 가지고 더 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왜 슈퍼 뭐 301조 뭐 이런 게 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얘기했지만 다른 여러 방식으로 또 관세 때릴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다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찾으려면 마음껏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끝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제가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치적으로요. 이 트럼프에겐 굉장히 취약한 이제 어떤 고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대법원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혼자서 질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의회 승인 없이 이번에 결정되는 거 불법이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력한 법원에 어떤 힘을 보여준 거죠. 이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발동된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태클이 걸린 거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어찌됐건 어느 정도 지금 안도감을 준 거고요. 그러나 여전히 this will be very noisy situation입니다. 자, 이거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소송 들어가죠. 뭐 또 트럼프는 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또 들이대야 되죠. 여기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뭐 또 밑에 일꾼들이 뭐 슈퍼 301조면 뭐면 무역법을 다하게 동원해가지고 또 시도하잖아요. 자, 근데 또 시도했는데 또 기업들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 돈 삥 뜯기는데 또 소송 걸겠죠. 자, 그러면 또 대법원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웨이스팅 타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 에너지가요,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너무 노이즈하죠. 시끄럽죠, 사실. 근데 but for the tech space and AI trade is net positive. 그러나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기술 회사들하고 AI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포지티브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사실 인공지능과 뭐 빅테크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나쁜 건 아니다. 특히 테슬라에도 괜찮아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 좀 보면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He's considering a limited military strike against Iran입니다. 자, 이란을 향해서요. 제한적인 군사 공격을 생각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오니까요. 또 막 술렁거렸죠. 시장이 막 흔들리고 오일 시장이 막 또 출렁거리면서 막 이럴 때 오일 시장의 공매도들이요 막 어마어마하게 또 달라붙었거든요. 막 그러면 출렁거리고 있고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기름값이 거의 $10 가까이 뛰어 올랐거든요. 지금 64불, 65불까지 올랐으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트럼프가 말한 이 limited military strike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한적인 군사 공격, 이것에 대해서요. 지금 다들 의견이 분분해요. 한쪽에서는 이거는 협상을 위한 트럼프의 전형적인 협상용 멘트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그대로 이렇게 말을 그대로 더 세게 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항공모함을 2개나 보냈어요. 항공모함 전단을요. 이 항공모함 전단이 2개가 갔다는 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2개의 항공모함 전단은요. 사실은 옛날에 그 이라크 공격할 때 있죠. 그 중동 전쟁 했을 때 그때 수준으로 대규모 전쟁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 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차하면 때릴 건데 지금 현재 저렇게까지 항공모함 전단이 2개나 동시에 움직였다? 저건 전쟁이 아니면 저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그 핵시설뿐만 아니라 핵심 지역을 때릴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특히 이제 지금 하메니아하고 그리고 이란 정부를 아예 교체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마두로 교체하듯이. 그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뭐 예측이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2개 다 가능한 거죠. 제한적으로 때릴 수도 있다. 핵시설만. 그게 아니라 2개나 항공모함을 끌고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늘 계산에 밝은 트럼프가 아예 리더십까지 교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어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트럼프가 확실한 건요. 장기전으로 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리더십만 빨리 교체해버리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이란 정부도 친미 정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 높아요. 자, 아무튼 지금 주말 동안 그리고 다음 주 안에 엄청난 이제 어떤 그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중동 지역에 핑크빛으로 하려지만 massive US military build-up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빌드업이요.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쟁을 할까 아니면요. 이렇게 빌드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달라보세요. 오일 가격은 그나마 금요일 오늘 조금 안정적이었는데 그러나 벌써 이번 주에 5% 이상 뛰어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이미 미국의 군사 행동이 임박했던 걸로 보고 있죠.
그게 이제 프라이스 인 된 거거든요. 시장에 다 반영되다 보니까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크게 더 뛰지도 않고 더 내리지도 않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전쟁이 그러니까 전쟁도 그렇죠. 오늘 또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또 관세에 대해서 뒤틀렸죠. 그리고 국내 내부에는 아이스를 동원해 가지고 뒤집었죠. 지금 여러분이 뭐 정신이 너무 없어요. 정말 이게 막 사건들이요, 막 계속 터져버리니까 막 정말 들쑤셔 놓은 것 같아요. 막 엉망이 막 뒤집어 놓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는요, 잘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들쑤셨다가 소위 오늘 그 스프링 코트가 대법원이 너 그거 불법이야, 너 위헌이야, 너 지금 국회의 허락도 없이 너 마음대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민주적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막 판결들이 나오고 어떤 트럼프가 시도하려고 했던 게 다 뒤틀어져 버리면요, 사실 이거는 미국에게 국력 낭비가 너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자, 오늘 그 애플의 오랫동안 기술자로 일했던 애플의 옛날 타이탄 프로젝트 같은 이런 소위 말해서 애플에서의 최고의 또 기술자로서 머물고 일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돈 벌었던 거 가지고 테슬라 투자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필 바이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 뭐 워낙 그 완전 테슬라미 되고 나서 테슬라를 기술적으로 이 어떤 일반인 입장에서 분석해주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친구죠. 자, 아무튼 필 바이젤이 자, 초록색으로 하려다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dropped a meeting this morning 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본인이 자율주행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dropped a meeting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내가 미팅을 이제 운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저 그런데 actually I didn't drive at all 라고 합니다. 야, 근데 나 오늘 운전 하나도 안 했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FSDD 들어갑니다. 자율주행이 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운전 안 했고 자율주행이 다 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 갔다라고 합니다. From my driveway to the parking spot이라고 합니다. 자, 내 드라이브웨이, 우리 집에 보면은 드라이브웨이가 있거든요. 저 거기서 빠져나와서 to the parking spot, 만남의 장소의 그 파킹 스팟까지 전부 다 자율주행이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I barely remember the drive를 합니다. 우리 자율주행을 직접 이렇게 자주 타본 사람들은 항상 이 얘기 하잖아요. 내가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운전해 왔는데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운전을 안 했으니까. 자율주행이 다 했으니까. 옛날에는요, 버전 3, 13, 그러니까 우리 자율주행 FSD 버전 13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자율주행 하는 거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나 또 미스테이크 날까봐.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 버전 14 이상 있죠. 여기는요, 사실은 안 봐도 돼요. 너무나도 로컬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I barely remember drive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해본 사람은 이해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에이, 얘는 또 거짓말 좀 너무 이 구라가 심한데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초록색으로 맨 마지막 거 보면은 My brain was very focused on something else라고 합니다. 내 두뇌는, 내 머리는 어떤 다른 거에 완전히 집중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이제 자율주행 키고 가다 보면요, 다른 어떤 사색을 더 많이 해요. 그 예를 들면 제가 뭐 고민하고 있는 생각들, 또 뭐 이 미래의 어떤 계획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이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나갈 거, 또 제 아이들이 이제 뭐 전부 다 둘 다가 지금 의대를 진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셋째는 지금 첫째, 둘째가 2년 단위로 이제 또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 짜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요, 사실 자율주행이 큰 도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 갈 때는요, 저도 여러 사색들에 빠져요. 뭐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래 계획까지, 또 여름에 어떤 여행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사실 내 머리가요, 전혀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밑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FSD 버전 14. 자, 85%의 My Intervention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개입한 것 중에 지금 자율주행 버전 14를 운전했을 때 내가 특별히 개입하는 경우에 85%는 뭐냐고 하냐면요. Finding a parking spot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을 찾는데 내가 거의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않습니까? 커스코나 어떤 쇼핑몰 가게 되면 여러 차들이 바글바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킹랏을 찾기 위해서 얘가 쭉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느리거든요. 아무래도 찾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하게 되면 고개 들고 저 반대편까지 보면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저쪽에 혹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밟고 가가지고 이제 먼저 찾는. 그러니까 파킹랏 찾을 때만 이 사람이 이제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만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다음에 15%는 wanting to take a different route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15% 정도 개입합니다. 똑같아요. 저도 가끔씩은요, 뭔가,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야겠다 할 때에,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은요, 되게 포멀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딱 우리가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거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뒤에 어떤 뭐랄까, 길을 찾을 때도 어떤 숏컷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아는 거. 늘 가는 길은요. 그런 길을 막 찾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바꿀 때 보통 15% 개입하는 거죠. 나머지는요, 뭐, 개입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합니까? 100% true statement다. 야, 나 이거 100% 진실된 얘기다.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자기가 나 이거 진짜 100% 진짜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율주행으로 FSD로 안 해본 사람은요, 요거 못 믿겠죠. 야, 거짓말 좀 작작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원래 옛날 공매도들이요, 매번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니네는, 테슬라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로 뭉쳤냐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몰아본 사람들은요, 100%, 200%, 300%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완전 동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크리스천 가르시아라는 친구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필 바이젤이 파킹랏 찾을 때만 내가 개입한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이 크리스천 가르시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greatest shortcoming of FSD라고 합니다. 야, 근데 FSD, 즉 자율주행에 지금 가장 큰 이 결함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좋은데 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FSD 자율주행 다 좋은데 가장 큰 이 결함은 뭐라고 하냐면요, is that it cannot be prompted by language라고 합니다. 언어로 뭔가 작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말로서 뭔가 이게 작동이 되면 대박인데 말로서 안 된다는 게 가장 지금 큰 흠결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if you could tell it, find the parking spot near the door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FSD에 대해서 말로서요, 야, FSD야, 이 find the parking spot near the door, 야, 문 근처에 있는 파킹랏을 찾아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커스코 갔어요? 그 커스코에 게이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커스코에 엔트런스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Hey, FSD, find the parking spot near the door.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Near the entrance.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입구 있죠. 엔트런스 입구의 근처에 파킹랏을 찾아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얘가 네, 주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은 or turn right the block after the car wouldn't have to guess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turn right the block. 야, 이번에 이 블락에서 turn right, right 턴을 해줘. 그러니까 뭔가 이 새로운 길, 또 새롭게 길을 가야 할 때에 그런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얘가 내 주인님 하면서 길을 딱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가고 있는 길에 카스코를 들러야겠다. 아니면은 여기 뭐 어떤 마트에 들러야겠다. 이러면은 갑자기 생각이 나면 들을 수 있잖아요. 뭔가 예를 들면 가고 있는데 뭐 아이들이 아빠 스파게티 먹고 싶어 이러면은 그러면 스파게티 소스가 없어요. 그럼 가는 길에 이 번즈나 이런 데 들러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미국 마트에 들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아니까 야, 여기서 turn right 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에 얘가 그걸 알아듣고 그 방향을 새롭게 틀어주고 잡아가는 거, 이런 거가 되면 완전 초대박이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보세요. coming 이라고 합니다. It is coming 이랍니다. 그거 곧 온다라는 거야. 곧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야, 여기 이쪽 파트에 담벼락에다가 파킹해줘. 아니면 야, 그늘에다가 파킹해줘.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가면 건물이 막 있는데, 보통 그 오전 시간대에 그 그늘에다 파킹하면 나중에 이제 햇빛이 져가지고 차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제가 보통 그늘에 미리 파킹해 놓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배 마치고도 그래 되도록. 그러면 그때에 제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FSD야, 너 여기 쉐이디에다가 파킹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쉐이디에다가 이제 파킹을 딱 해주면 기가 막히겠죠. 그런 걸 이제 알아듣는 말로서 이제 방향을 바꾸고 주차장도 찾게 하는 그 이제 소통하는 거 FSD야. 그게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올 겁니다. 특히 이게 그록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록하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록하고 지금 여기랑 자율주행 연결시키면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록과 연결 안 시키더라도요. 충분히 목소리 인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요. 이 기능이 추가되고 이제 FSD를 막 팔게 되면요. FSD의 테이크레이스는요. 미친 듯이 날개도치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들어가게 되면요. 아마 테슬라 로보택시는요. 날아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타려고 할 겁니다. 지금 뭐 다른 기능들은요. 정해진 것만 가잖아요. 근데 로보택시에도 이제 FSD가 들어가니까 로보택시에서도 내가 야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방향을 다시 잡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그냥 날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주가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로보택시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앞으로 $2,000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보택시가 벌어들일 그 레비뉴 매출 자체는요. 막강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3년 정도 안에요. 다 일어날 거예요. 3년 안에요. 3년 안에 지금 막 전 세계로 확장될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요, 막 각 국가들이 테슬라에게 태클을 안 걸고 계속 막 뒤에서 막 그 조작해가지고 느리게 허락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옛날에 독일 테슬라 공장 세울 때에 1년 반이나 거의 2년을 늦췄잖아요. 걔네들이. 그게 타이밍 되게 놓쳤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도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확장됩니다. 그러다면요, 아마 로보택시로만으로도 충분히 $2,000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400잖아요. 5배, 6배 가는 건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지금 트럼프가 난리치고, 지금 이 매크로가 안 좋고,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다 지나가거든요. 결국은요, 이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2030년도 안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오는 건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공포감에 떨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2022년도 금리 폭등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 인수할 때요, 그때는 최악이었어요. 그때는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사람들이 떠날 정도로, 그 오랜 충성된 사람들이 떠날 정도로. 그리고 그 이후부터 주가 오르면서 사실 그렇게 오래 버텼는데 너무 아깝죠. 손실을 많이 봤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버티셔야 돼요. 모든 주식이 다 그래요. 지금 막 내 주식 투자하다 보면 다른 쪽이 오를 때 막 시기 나고 질투 나고 그렇죠. 조바심 나고 그렇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면요. 그냥 나무에 물을 주고 열매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결국 나중에 지나보면요. 달콤한 열매 먹을 때에 옆에 다른 사람들은 막 울며 이를 갈고 있겠죠. 내가 테슬라를 더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홀드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움직이세요. 자, 이어서 살펴볼 데이터는요, 이번에 미국의 이 자동차의 전체적인 어떤 평가하는 기관이죠. JD 파워입니다. 자, JD 파워에서요, 각 자동차의 특히 이제 전기차를 연구한 건데, 자, 전기차를 쪽에 분석을 한 것 중에 이제 테슬라의 모델 Y, 모델 3, 이 소유주들 있죠. 각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자기가 타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
만족감에 대한 평가를 했거든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owners, 즉 new EV owner satisfaction이거든요. 그 JD 파워에서 한 건데 테슬라가요 1, 2등을 다 독차지했습니다. 자, 먼저 1등은 모델 3 있죠. 테슬라 모델 3를 타는 사람이 무려 804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그래프 보시면요. 맨 위에 거죠. 핑크빛으로 제가 하려했는데 노란색 이게 이제 테슬라 마를 3고요. 그 다음에 2등은 테슬라 모델 Y입니다. 797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BMW i4하고 BMW iX거든요. 그 다음 게 이제 BMW가 차지했다는 건데 이제 전기차 시대에 들어와서는요. BMW가 되게 고급지게 만들거든요. 제가 이제 BMW 전기차들을 봤어요. 타보고 직접 했는데 고급져요, 되게. 고급지게 만들죠. 원래 BMW가 되게 고급 사양들을 많이 만드니까요. 안에 내부 구성은 뭐 기가 막히게 하죠. 음악 듣고 뭐 이런 보게 되면 뭐, 빵빵하게 들어가죠. 원래 이제 뭐 벤츠나 BMW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 사람들이 역시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 소유주들은요. 여전히 만족도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화려한 BMW. 근데 사실은요, 이게 교차로 또 경험시켜 봐야 돼요. 그러니까 BMW 탄 사람들이, 소위 테슬라를 타보게 하고, 테슬라 탄 사람들 BMW 타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전기차 있잖아요. 한국 거에 현대차 거도 있고, 지금 이번에 순위에 현대차 거는 안 들어왔어요. 뭐, 저 아래쪽에 리비안도 있고, 루시드도 있는데, 아우디 Q e-tron도 있고요. 근데 서로 교차로 타보게 되면요. 교차로 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더 경험하게 될 텐데 사실은요. 이 소프트웨어, 전기차는 소프트웨어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 그 터치 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연결해가지고 자동차를 컨트롤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다른 차들은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약해요. 테슬라는 모든 걸 다 이 모니터 하나로 다 컨트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 기술이 돼야 돼요. 마치 컴퓨터를 만든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회사들 보게 되면 그게 약해요. 아직도요. 그래서 그게 근데 교차로 타보지 않으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자기가 탄 차가 다거든요. 전기차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화려하고, 그냥 그런 것들만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내연차 회사들이 만든 전기차들은요. 이 어떤 소프트웨어 기능이 아직까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내연차 만드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게 약하거든요. 그래 보면 더 차이가 나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탄 사람들은요. 테슬라를 가장 만족스러워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테슬라 타보고 나서는요. 테슬라만 타고 싶다고요. 뭐 누가 BMW 타건 뭐 최고급 사양을 갖고 오건 뭐 여기 그 i4 할지 뭐 iX 좋거든요. 이게 겉으로 볼 때. 그리고 또 뭐 다른 걸 갖고 오더라도요. 그냥 테슬라가 제일 그냥 만족스러워요. 타보면요. 그냥 과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약하지도 않고 참 만족스럽죠. 모든 게 소프트웨어 작동이랄지 또 쾌적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뭐 테슬라 슈퍼차저가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현재 퍼블릭 차징 세티스팩션을 굉장히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됐잖아요. 다른 타 경쟁사도요. 그러니까 지금 충전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러워합니다. 특히 타 경쟁사들이요.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가 봉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전기차들도 수요가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면은 너무 만족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요. 아래쪽에도 나오지만, 자, 지금 오히려 테슬라 주인들도요, 어떤 경우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멀리 있는데, 다른 회사들 일반 충전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도 테슬라를 충전할 수 있게끔 그 연결하는 거 있죠. 코드. 그거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지하지고 테슬라 소주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통일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테슬라 차는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 데이터만 놓고 봐도, 타보면요, 그냥 참, 특히 이제 여기서 자율주행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되면요, 이거는 다른 차는 못 타요, 여러분. 타본 사람은요, 못 넘어가요, 다른 데로요. 그 자율주행 때문에. 근데 다른 차들은 자율주행이 안 되잖아요. 계속 사람이 운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율주행 때문에 점점 더 테슬라 차 판매가요, 더 올라갈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세요. 테슬라 FSD가 소문이 나고요. 로보택시가 더 이제 보편화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타본 사람들은요, 아, 나 그럼 테슬라 자율주행 장착할래. 테슬라 탈래. 이렇게 다 갈아타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내일부터는 투자 철학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날짜 시간은요, 2026년도 2월 20일 2부 방송이었습니다.